수사는 내가 할 테니까 집행은 경찰이 하라 뭐 이렇게 지휘를 한 건데 공수처에 일단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잖아요. 예, 없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검찰은 이제 그 경찰 수사 지휘권이 있었죠. 그래서 검사의 수사 이제 그 수사 지휘하에 이런 어떤 영장 집행을 뭐 검찰 수사관과 경찰이 뭐 같이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수완박 이래로 검찰조차도 수사 지휘권이 경찰이 없기 때문에 네. 영장 집행은 이제 검찰이 이거를 이제 영장을 신청해서 받으면 영장 집행은 그 검찰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심지어 공수처는 특히나 이런 어떤 그 수사 지휘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제 그 이런 어떤 영장을 판사 쇼핑을 통해서 이제 받았으면은 당연히 네. 공수처 수사관들이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사는 우리가 할 테니 영장 집행은 경찰이 해달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설사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할 때 경찰이 거기에 동원된 것도 네. 지금은 불법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지적하는 법조인들도 많이 예,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제가 좀 이 국가적인 이런 어떤 그 좀 그 비극인데 네. 지금 현재 지금 국가기관까지 지금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과정에 우리 경찰들도 좀 잘 좀 판단해서 만약에 불법 이런 어떤 체포 시도에 가담하게 되면 오히려 네.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수처가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저도 처음 봤어요. 제가 물론 이제 굉장히 동안이고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지만 오래 살지 않았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서도 영장을 집행할 때 뭐 경찰한테 협조 요청하기는 하긴 하지만 이 권한 자체를 넘기는 이런 케이스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 어떤 수사기관도 저는 이런 케이스는 못 본 것 같은데 수사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해줘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아니, 이거 해줘라고 하는 건 이거 처음 본 것 같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처음 생길 때부터 여러 가지 또 그 정치적인 이유로 만들어졌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공수처는 태생부터 해줘라는 그런 기관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어떤 검찰 경찰에 내달라 이렇게 뭐 네. 하는 그런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좀 권한이 좀 있는데 지금은 보면은 또 하다가 그냥 뭐 안 되니까 그냥 다시 돌려줄게 이런 네. 어떤 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지금 결국은 이런 어떤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 기관이 이렇게 무리하게 한다는 시도 자체부터 지금 네. 잘못됐고 그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무능력이 여실히 드러났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조차 지금 이제 그 비판을 받고 있으면서 오동훈 공수처장을 뭐 또 뭐 민주당에서 뭐 탄핵하겠다. 뭐 이런 예. 이야기를 하는데 공수처도 국가기관에서 제발 좀 정신을 차리면 좋겠고 우리 저 이동재 기자가 좀 전에 동안이라고 했는데 동안 호소인이 아니고 이동재 기자는 원래 젊습니다. 예. 동안이라보다는 젊은 아직까지 예. 아주 팔팔한 기자입니다. 아유 민망하네요. 네. 예. 아니, 그런데 심지어 경찰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협조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고요. 또 경찰도 법률적인 그 논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경찰에도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이제 그간 윤 대통령 측이 해온 주장에 힘이 실린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공수처가 최고 잘하는 게 협조 공문 발송하는 거더라고요. 아. 이게 뭐 걸핏하면 뭐 네. 최상목 권한대행에도 협조 공문 발송을 하고 또 뭐 국무실장에도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데 이게 사실은 국가기관 간에 이런 식의 협조 공문을 발송한 사례가 없거든요. 그렇죠. 마치 뭐 위에 있는 기관이 뭐 명령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협조 공문이랄 수도 없고 그냥 일방적인 어떤 제가 봤을 때 좀 푸념이다 이렇게 좀 들리는데 특히 지금 경찰에게 본인들이 이제 좀 이렇게 좀 공명심 때문에 네. 뭔가 한 건 크게 이번에 그동안 공수처의 위신이 뭐 정말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뭐 영장도 뭐 신청하는 쪽쪽 기각이 되고 했는데 예. 이번 기회에 뭔가 좀 한 건을 터뜨리려고 이제 대통령 수사하는 그 경찰로부터 달라 해가지고 했는데 또 자신이 없으니까 또 이제 오히려 협조 공문을 통해서 오히려 가져가라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저도 공군 장교 할 때 제가 하다가 일하다가 하기 싫은 게 있으면 남한테 공문 보내갖고 대충 털었거든요. 네. 그 의원님도 공무원 생활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네. 공문 보내는 건 보통 이제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예를 들면 그 서울시나 대구시가 자치단체의 어떤 부서끼리 그리고 또 중앙부처끼리에도 이제 업무 때문에 사실은 이제 크게 보면은 충돌날 때가 두 가지 유형인데 한 가지 유형이 서로 내 업무다고 이야기할 때 또 네. 서로 내 업무가 아니다고 이제 주장할 때 이제 업무 충돌이 나는데 이번 케이스를 보면 공수처는 아주 특이해요. 일단은 경찰로부터 아니면 경찰부터 달라 해가지고 뺏었는데 네. 하다가 이제는 이제 오히려 가져가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먹을 때는 맛있게 보이니까 뺏었는데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돌려주는 건데 누가 맞습니까? 누가 봤습니까 그거를? 네. 이게 사실 그러니까 모든 그 공수처가 지금 검사가 14명인가밖에 없대요. 그래갖고 모든 일을 할 때는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발전을 해나가는 건데 그동안에 구속영장 오전 5패였는데 이번에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다가 약간 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지금 검사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검사들이 공수처에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수처에 가는 어떤 검사들의 어떤 뭐랄까 좀 실력이 뛰어난 검사들도 아니고 특히 또 문제는 뭐냐면 이 공수처장이 지금 현재 검사도 아니고 판사 출신이니까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해 본 경험이 1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갈짓자 행보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 자체가 없는데 그 직권남용 수사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직권남용 수사를 통해서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가서 내란죄를 수사해서 좀 위법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또 어제 공수처의 황당한 조치로 인해 그 분쟁의 소지가 더 많아졌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공수처에서는 직권남용으로 뭐 내란을 수사할 수 있다. 그리고 예. 체포영장 발부를 통해서 이미 법원에서도 인정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뭐 법관 한 사람, 판사 한 사람이 그거를 뭐 인정해줘. 특히 영장 판사가 그걸 뭐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인정받았다 할 수는 없는 일이죠. 네. 오히려 국회에 출석한 법원 행정처장이 이 지금 현재 그 내란 수사 관련돼서 마치 이제 피해 굶주린 하이에나 무리처럼 검찰, 공수처, 경찰들이 달려서 그런 걸 보고 이런 어떤 기관 간의 이런 조율이 안 된 수사는 네. 나중에 그 공소 유지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맞아요. 예.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죄 관련된 수사 권한은 일단 공수처의 어떤 그 법을 보면 분명히 없는 소화관입니다. 그리고 예.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공수처 8가지의 수사 유형을 이제 수사 대상이 된 유형을 정했는데 거기에 공무집행방해도 없어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공수처장이나 공수처에서 경호처에 이야기하는 게 다시 막으면은 뭐 공무집행죄를 입건한다. 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허풍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아니 공수본이 또 대통령 체포영장을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을 논란이 그 많았던 서부지법에 어제 다시 청구를 네.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일단 집행에 실패했으니 뭐 기간 연장부터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이제 취할 방법은 그 체포 영장을 연장하는 방법 혹은 또 체포 영장을 뛰어넘고 예. 뭐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구속 영장을 하면 이제 그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에 있던 수사의 모든 것이 이제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체포 영장의 연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법조계에서 비판이 결국 지금 현재 공수처법에서도 지금 중앙지법에 예. 이런 걸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서부지법에 한 것은 결국은 영장 쇼핑, 판사 쇼핑이라는 어떤 비판에서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 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고 그런데 결국은 또 이게 이제 중앙지검을 통해서 중앙지법에 만약에 이제 그 재판이 하게 된다면 가게 이제 되는데 그렇죠. 이런 어떤 꼼수에 꼼수를 부리는 어떤 공수처가 과연 이런 어떤 위중한 이런 어떤 시국에 국가 수사 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건지 지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보니까 그 공수처하고 경찰이 그 체포영장 2차 집행에서 또 경호처가 저지를 하게 되면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럼 또 경찰 특공대가 다음에 만약에 또 집행을 한다면 그때는 투입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지금 경찰 내에서도 예. 제가 이제 내부에 이제 고위 관계자들하고 예. 이야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어디까지 경찰이 여기에 개입을 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찰이 공수처 영장 집행에 대해서 주변에
어떤 질서 유지 정도에서 개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렇죠. 예. 그러나 영장 집행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즉 경호처와 뭐 몸싸움을 한다든지 또 뭐 체포를 한다든지 이러면 명백히 경찰도 지금 이제 불법을 예. 지르는 겁니다. 이 불법에는 크게 보면은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으로서 어떤 그런 어떤 불법 체포 감금 혹은 불법 체포에 관련해서는 그 형법에 또 그 미수범들도 다 처벌받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들어가는 지역이 지금 군사 보안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군사 보호 시설법 위반도 지금 이제 그 위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도 여기 대해서 정말 그 판단을 잘 해야 된다. 예. 그리고 공수처도 판단을 잘해서 적절하게 지금 협의를 좀 해 나가야 되는데 특히 그 공수처에서 제가 진짜 아쉬운 거는 대통령을 수사가 필요하면은 예를 들면 뭐 서면 조사라든지 또 안가에 제3의 장소에 있던 수사라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굳이 체포를 통해서 강제 수사를 하려는 뭐 이런 어떤 방법밖에 생각을 못 하고 네. 있는 것은 정말 지금 공명심에 어두워서 혹은 지금 좌파 진영의 어떤 그런 어떤 위협 협박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예, 이게 아까 이제 군사 보안 구역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몇 개 방송국, JTBC, MBC 등등 해가지고 대통령 관저를 촬영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이거를 최초 공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사가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 시청률에 또 눈이 멀고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에 혈안이 된 일부 그 언론인들 방금 언론인들과 언론 기관들이 정말 뭐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헬기를 동원해서 관저를 이제 뭐 하는 네. 그런 어떤 영상을 했는데 이게 그 관저 자체가 1급 군사 보안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그렇죠. 주변에는 공관촌이라 해서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한미연합사 네. 같은 어떤 그런 공간과 그리고 관련된 시설물이 굉장히 밀집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촬영은 정말 이 국가 보안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김정은에게 큰 선물을 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그 헬기가 떴을 때 평택 그 험프리에서 네. 그 미군 그 블랙호크가 또 떴다고 맞아요. 이야기를 하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그 지금 대통령실과 지금 고발이 들어가니까 빨리 지금 뭐 그 영상을 지금 네. 뭐 내렸다고 하는데 그러나 뭐 영상을 내린 게 중요하니까 이미 거기에 대한 어떤 중대한 어떤 그 위협 사실이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네. 여기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치를 좀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뭐 수사를 한다고 하면 수사는 수사대로 하면 되는데 그건데 그 수사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지어 비판하는 사람들 쪽에서도 이 수사의 그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비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고 그 공조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조본이라고 하는데 공조본인데 공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경찰하고 공처 따로 이렇게 네. 예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민주당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이 이제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세우라. 경찰이 이제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세우라라고 하면서 좀 지시 비슷한 입장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 만족을 못했으니까 이제는 경찰이 잘 좀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민주당의 최근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 예. 민주당은 마치 이제 정권을 잡은 것처럼 그 점령군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검찰, 경찰, 뭐 공수처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최상목 권한 대행이라든지 정부 각 부처에 거의 뭐 명령하듯이 계속해서 하면서 말을 따르지 않으면 뭐 탄핵한다, 고발한다 이런 어떤 협박 그 위협을 지금 이제 그 서슴치 지금 안고 있는 상황인 것이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어떤 위협에 좀 눌려가지고 네. 특히 지금 경찰이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이런 어떤 행태를 보면은
지금 대통령 관저 주변을 1차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경찰, 특히 그 2단계 어떤 수방사 이런 데는 지금 문을 열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네.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이제 그 국가 기관 간의 어떤 갈등을 넘어서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상황이다. 뭐 그리고 이런 상황을 최대한 지금 악용을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인데, 근데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가장 그 협박을 하는 어떤 그 아이템이 결국 내란이잖아요. 그렇죠. 내란죄, 네. 내란죄. 그걸 빼버린다는 거 내란, 아니에요? 예. 내란 동조, 내란 네. 선전, 내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 또 막상 또 현재 또 심리하니까 또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지금 쏙 지금 빼고 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민주당의 이런 어떤 행태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시고, 또 민주당이 지금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도 재미를 봤지만 이런 어떤 국민에서 끊임없이 또 좌파 진영의 또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음모론을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듯이 김어준 같은 경우는 뭐 한동훈 사살설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야기도 했지만 또 최근에도 보면은 뭐 고발되긴 했지만 부승찬 의원 같은 경우 그 평양 무인기가 국가안보실 주도로 예. 했다는 어떤 그런 거라든지, 또 그 추미애 의원이 또 그 경호처장이 또 그 실탄을 지기 위해서 발포 명령을 네. 내렸다든지 그런 음모론을 마구마구 지금 퍼뜨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어떤 가짜 뉴스 음모론에 단호히 배격을 좀 해야 되는 것이고, 다행인 거는 2017년도에 비해서 지금 이제 우리 우파 보수 유튜브가 그런 음모론을 제거하고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어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국민들이 그런 어떤 음모론이나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또 여론조사에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여기에 또 공수처장을 두고서는 뭐 우유부단하다,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체포영장을 집행 못하면 또 탄핵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사위에 공수처장을 불러서 현안 질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민주당은 본인들 어떤 그 욕심 기대에 차지 않으면 무조건 다 뭐 협박하고 또 탄핵하고 이러고 있죠. 그게 뭐 지금 한두 사람이 지금 아닌 것인데 공수처장도 불러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지금 민주당이 배울 거는 뭐냐면은 정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정말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은 우리도 좀 진짜 좀 많이 배워야 된다. 그런 노력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를 네. 들면 방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상임위, 네. 또 그 국정조사, 그리고 각종 또 뭐 기자회견을 통한 어떤 음모론, 가짜 뉴스 네.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 이제 압박을 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 다행히 뭐 관제에 나타나기는 나타났지만 과연 상임위라든지 또 네. 그 기자회견이라든지 또 뭐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강하게 그런 어떤 그 민주당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지금 국민들한테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반성을 하고 노력이 지금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공수처장까지도 만약에 뭐 탄핵이 지금 일단 뭐 얘기만 하는 건지 진짜 탄핵할지 모르겠지만 공수처장까지 탄핵을 하게 되면 이제 30명 채우게 됩니다. 근데 야당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유죄 확정 전에 어떻게든 이 탄핵과 관련된 부분 뭐 처리하려 했는데 이게 스텝이 꼬였다 이렇게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요. 고발을 검토한다, 탄핵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최상목 대행까지 그러면 이제 31명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여기다 더해서 또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은 경호처 폐지법까지 들고 나섰습니다. 굉장히 그 지금 일사불란하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최상목 대행에 대한 고발, 탄핵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최상목 권한 대행까지는 지금 이제 탄핵을 저는 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네. 이거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최상목 권한 대행이 지금 현재 어쨌든 그 뭐 본인들이 원했던 대로 또 헌법재판관을 또 임명해줬고 하기 때문에 네. 최상목 그렇죠. 권한 대행까지는 저는 탄핵
탄핵하지는 잘 못할 것. 그러나 빌드업은 분명할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탄핵 이전에 직무유기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뭐 고발하고 뭐 빌드업은 이제 할 거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좀 탄핵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탄핵을 해줘야지 제대로 된 후폭풍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또 그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른 반면에 또 민주당 어떤 지지율이 떨어지는 저는 가장 큰 어떤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민주당의 이런 탄핵이 지금 너무 심하다. 네. 너무 남발되고 있다. 정말 탄핵 중독증이 맞구나. 그리고 또 대통령이 정말 그 비상계엄을 이렇게 민주당의 탄핵 이런 것 때문에 국가 마비를 하는 이런 상황에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네. 이런 어떤 여론들을 지금 불러 일으킨 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오동훈 공수처장 하면 이제 30명이고 그다음에 최상목 당에 대해서는 아마 안 할 것 같긴 한데 뭐 하게 되면 31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아이스크림 가게 수준이 31개잖아요. 그러면. 그 골라 먹는 맛은 예.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네. 근데 탄핵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뭐 골라 먹는 맛도 없고.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 지난 그 가장 후폭풍이 컸던 게 결국은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가적인 이런 위기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권한 대행이었던 한덕수 총리까지도 이렇게 탄핵을 예. 이렇게 해버린 이런 게 저는 굉장히 그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중립 맞아요, 지역에 맞아요. 있던 국민들까지 반발을 일으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발 민주당 의원님들 좀 정신을 다시 한번 초지일관해서 예. 탄핵으로 나가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좀 탄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또 경호처 폐지법 저는 이제 하다하다 이제 경호처 폐지까지 얘기 나오는지 몰랐는데 네.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이 경호처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뭐 법안을 발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호처 대신에 경찰에다가 대통령 경호를 맡기자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경호처 폐지법을 예. 물론 이제 일반적일 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뭐 한번 생각해 볼 만하겠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지금 결국은 이제 경호처라는 존재를 통해서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되니까 맞아요. 이렇게 이제 나가니까 이거는 뭐 정말 그 어떤 본인들의 어떤 목적 구미에 맞게끔 자꾸 입법을 한다는 게 눈에 지금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논리로 따지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대통령은 일반 경찰에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또 이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면은 이제 경찰에 의해서 대통령의 경우가 그냥 쉽게 이제 자지우지돼 버리는 대통령 경우에 큰 구멍이 발생할 그런 어떤 가능성이 지금 장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예. 상황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경호처장이 이제 기자회견에도 했지만 1963년 이후로 경호처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을 맞아요. 경호하는 이런 체제로 갔는데 전직 대통령 영부인까지도 해주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그 권양수 교사라든지 문재인 대통령까지 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를 그냥 이 시점에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안을 이렇게 내는 것에 대해서는 예. 정말 그 단호하게 비판을 좀 받아야 됩니다.